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은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에 매년 7.6%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하나로 59조 1,6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의 국방비를 뛰어넘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빠르게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유럽과 같은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마주하면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가지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위기로 평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웃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25위로 평가했는데 한국은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잠수함 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군사력을 올리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증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독침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이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국가도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젠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빼면서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면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중국은 이어도에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유사시 펼쳐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 무력 분쟁이 생기면 전면전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스스로 일본과 중국과 무력 충돌이 생길 때를 대비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독침 전략을 1990년대부터 연구해왔는데 한국이 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상대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500km 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 800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에 개량된 현무미사일 900기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생산해서 모두 2000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 70%를 단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개발된 전술핵급 위력을 지닌 현무포는 탄두 중량 2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시험 발사를 하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두미사일의 경우 핵을 탑재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핵탄두 파괴력을 지니는데 탄두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서 마하 10에서 20의 속도로 떨어지기에 한중인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는 탄두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두미사일은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더불어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엔 재래식 탄두를 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이들 미사일로 한 방을 날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변에는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50년에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955년 유엔 아시안 극동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 극동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필리핀과 대만이 아시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연평균 14.5%라는 꿈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한국의 즉각 필리핀군의 파병을 결정해준 필리핀은 전쟁 후에도 한국에게는 없었던 실내체육관 건설 기술로 한국의 장충체육관과 미국 대사관 건물을 지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과는 달리 20년 동안 마르코스의 독재를 포함해 장기간 손을 놓아버린 필리핀의 치안, 극에 달해버린 빈부격차로 중산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경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이 필리핀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필리핀에 엄청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치안 확보에 올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는 등 과격한 정책을 펼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필리핀을 인권 범죄국이라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던 필리핀에 접근한 사람은 바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이 32조 원을 필리핀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했죠. 자, 그런데 중국에게 필리핀은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과 계약한 투자 계약서를 공개하자 필리핀 전역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 돈을 갚아나갈 때 지불해야 할 이자 금리는 2%로 꽤 낮은 편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약정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필리핀 국유 자산은 중국이 차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기관은 바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죠. 또 카피오 재판관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과 인프라를 빼앗았다며 현재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키스탄은 국가 최대 항구인 카라치아와 에너지 산업을 통째로 빼앗겼고 이제는 국가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극에 달해버렸고 더 이상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한국의 K2C1 소총, K12 다목적 기관총, KM450 트럭, K151 소형 전술차 등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였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리핀은 원래 인도 국영 조선소로부터 카몰타급 호위함을 구입하려 했지만 품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판단해 세계 최고의 조선업 보유 국가인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인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지불 능력에 맞춰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 호셀리자함을 건조해 바로 어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대중공업이 호위함을 필리핀으로 보낼 때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방역용 소독제 180통 등 센스 있게 각종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훈하는 의미로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뉴스 채널이죠.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는 한국의 훈훈한 기부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록사스 필리핀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기부한 35,000개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현대중공업이 기부해준 2만 개의 마스크 2,000개의 손소독제가 이번 주말에 도착할 것이다. 필리핀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은 9월까지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를 4개월이나 앞당긴 한국의 건조 능력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의 최대 일간지 인콰이어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